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1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13페이지. 자, 요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선생님이요 똑같은 구조의 식을 쓸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선생님이 여기에 식을 하나 써줄 거예요. 3줄짜리 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요 식과 구조를 맞춰서 이 문제를 3줄에 걸쳐서 쓴 후에 답을 낼 거야. 즉 줄을 맞춰가지고 필기를 하는 게 관건이야. 그래야지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137이라는 어떤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얘를 뭐로 나눌 거냐면요 6 곱하기 5, 즉 6, 5, 30 되겠지. 30이라는 수로 나눌 거야. 그러면 몫이 몇이 나옵니까? 17. 몫이 4가 나오겠지. 그리고 나머지는 17이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네. 137은 6 곱하기 5라는 덩어리로 나눴더니 몫이 4고 나머지가 17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선생님이요 요 137을 또 나눌 거예요. 요번에는 무슨 수로 나눌 거냐면 6으로 나눌 거야. 그런데 이 6으로 나눌 때 별도의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뭔 짓을 하냐? 위에 나와 있는 식을 최대한 활용할 거야. 왜? 나에게 이미 주어진 식이 얘니까 얘를 최대한 활용해서 쓸 거야. 그러면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어? 위에 나온 식 최대한 활용하면 그래 5, 4 있네 이렇게 적고 나서요. 자 6으로 나눈 나머지가 17이 나올 수는 없지. 그래서 17을 6으로 한 번 더 나눠주는 거예요. 17을 6으로 나누면 몫이 몇이에요? 2요. 6이 12. 나머지 몇이에요? 5지. 바로 요런 구조로 선생님이 식을 썼다라는 걸 너희들이 좀 기억해야 돼. 되겠습니까? 예, 앉읍시다. 자, 옆에 땡볕 여는 걸 친구한테 주세요. 요거 조금 이따 채울게요. 우선은 요 수업 듣고 나서 채우도록 하자. 자,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 두 번째 식에 대해서 몫과 나머지를 선생님이 정리해서 써볼 거예요. 몫은 뭐라고 쓸 수 있어? 5 곱하기 4 더하기 2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몫을 뭐라고 쓴다고? 5 곱하기 4 더하기 2. 그리고 나머지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요 뒤에 나와 있는 5야.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풀려는 문제를요 요 구조로 풀려고 해요.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구조와 다시 설명드립니다. 137을 6 곱하기 5, 즉 30이라는 큰 숫자로 나누면 몫이 4고 나머지가 17이다 라고 선생님이 이미 풀어놨어. 그런데 그 밑에 똑같이 137을 나누는데 뭐로 나눈다? 요번에는 요 6 곱하기 5의 덩어리 중에 하나인 6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세로 계산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위에 있는 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대로 6만 빼고 5, 4를 뺏겨 적은 후에 와우! 나머지가 17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17을 한 번 더 6으로 나눠주고 몫이 나오고 나머지는 5가 나오는구나. 이때 몫은 뭐라고 쓴다? 5 곱하기 4 더하기 2. 그리고 나머지는 5야. 요런 구조로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선 딱 봤더니 최종 결과가 뭐냐면요. fx를 x-1의 제곱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식 세우기를 해야 될까? 나머지 정리를 사용해야 될까? 식 세우기야? 나머지 정리야? 어우 얘들아 개념 좀 복습하고 오도록 하자. 나머지 정리는 선생님이 언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만 구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이처럼 2차, 3차, 4차 요런 녀석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세요 라는 문제는 전부 다 식 세우기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식을 세워볼 거예요. 좋았어. fx를 x-1의 제곱 x-3 얘가 바로 이 거대한 덩어리의 역할을 할 거예요. 얘로 나눴대. 그러면 몫은 뭔지 모르니까 우리 뭐라고 쓴다?
qx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표현해야 되는데 몇 차식으로 나누고 있죠? 3차식.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항상 몇 차 이하다? 2차 이하다. 그래서 그 2차 이하의 표현을 어떻게 해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2차 이하의 표현을 하는 거야.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려고 했지. 그래,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구하라는 거구나. 얘가 우리의 목적이구나. 자, 그런데 구하려고 봤더니 미지수가 몇 개나 보여요? 3개나 보이지. 와우, ABC 미지수가 3개야? 그러면 모르는 값 앞에 가로 몇 개 나와야 한다? 3개. 그런데 가로가 3번 나올 뻔했는데 얘가 중복이 돼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꼴랑 가로가 사실은 2개밖에 안 된 거랑 똑같이. 자, 기억하세요. 수학에서는 항상요 문제를 일으킨 바로 요 녀석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 원래는 얘가 가로가 3개가 나와서 A, B, C 미지수 3개를 커버해야 됐는데 미지수 3개인데 가로 2개니까 우선 첫 번째 판단, 어려운 문제구나. 그런데 누가 해결책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중복되어서 문제를 일으킨 요 녀석의 해결책을 지니고 있다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 녀석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니까 여기 요런 표현 보이네요. 네.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2x-1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씁니다. 그래,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눠야 하는구나. 바로 이 녀석이 여기에 나와 있는 6의 역할을 해요. 자, 얘로 나눈 걸 구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새로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위에 적어놓은 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써준다. 그럼 뭐라고 쓰면 돼? x-3 qx 그대로 뺏겨서 들어가면 되겠지? 그러면서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와우! 2차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2차가 될 수는 없지. 얘를 여기에서 17을 6으로 한 번 더 나눠서 목과 나머지를 잡아낸 것처럼 얘를 x-1의 제곱으로 한 번 더 나눠주셔야 돼요. 근데 얘는 최고차가 ax의 제곱이고 얘는 x의 제곱이지. 몫이 항상 뭐가 나오냐면요, a가 나와요. 무조건 a밖에 안 나와요. 볼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얘를 선생님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 녀석으로 나누면 몫이 뭐만 나와? a. 맞습니까? 그치? 무조건 a만 나와. 이런 문제는 고민할 필요도 없어. 자, 그래서 선생님은 몫이 a가 나온다는 걸 알았으니까 좋았어? x-1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누면 몫이 a고 나머지는 몇이다? 2x-1이야 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구하려는 건 얘였어. 처음부터. 맞지? 우리가 구하려는 건 얘였어. 그런데 얘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어? 이렇게 표현이 된 거지. 맞아? 내가 구하려는 건 얘였는데 얘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어? 이렇게 표현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여기서 미지수가 3개였는데 얘를 딱 이용한 순간 미지수가 몇 개밖에 없어? 1개밖에 없게 된 거야. 미지수 2개가 싹 해결이 되면서 내려온 거야.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미지수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써먹지 않은 조건인 x-3에 대입하는 녀석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봤더니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다 라고 했으므로 f의 3은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바로 요 위식 미지수가 적은 아래식에 이제 대입을 했더니 3 대입하면 쫙 사라져서 0 나옵니다. 요게 3 대입해. 그럼 3 빼기 1, 2. 2의 제곱이네요. 그래서 4a. 그리고 x 자리에 다시 3 대입하면 2, 3은 6. 6 빼기 1, 5. 그런데 f3의 값이 몇이다?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a의 값 구할 수 있겠네. a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나 답 낼 수 있지. 내가 원하는 답은 얘였어. 즉 얘였어. 그런데 a 자리에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답을 구할 수 있대. 그래서 정리합니다. x-1의 제곱에 마이너스 1 곱한 후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1 하면 얘가 답이구나. 자,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2x 마이너스 1.
그러므로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 이것이 우리가 구하려던 나머지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구조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왜 선생님이 저 옆에 저 노란색을 적어놨는지 알겠지? 저 구조대로 가는 문제야. 이 구조에 대한 개념이 있는 학생은 이 문제 되게 손쉽게 잘 풀어요. 많이 나와. 그런데 이 구조가 없는 애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문제 중에 하나야. 자,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아래에 있는 문제가 얘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라고 했지.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그럼 지금부터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시간 드릴 거예요. 시간은 2분. 우선 여기 필기해놓고 천천히 선생님이 너희들 선생님처럼 이렇게 네모 박스 치면서 풀면 훨씬 쉬워. 구조를 보기에 아래 있는 문제 풀어봅니다. 어려운 문제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차분히 한번 구조를 이해해서 풀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 말하는데 힌트 주자면 네모 박스 하나 치는 걸로 풀리고 안 풀리고 이러기도 해요. 이 문제 유형은 그 네모 박스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해. 답 냈어? 강진? 몇 네. 나왔어? 몇 나왔어?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7이요. 정답. 예. 얘가 그 문제집에 있다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이해되지? 네. 네. 그럼 됐어요. 그게 뭔 소리가 아. 싶었는데 무슨 소리였나 싶었으니까. 어려워요. 저 개념어 싶으면 진짜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자, 같이 한번 가볼까 얘들아?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fx를 x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래. 와,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네? 나머지 정리 써야 돼요? 식 세우기 써야 돼요? 식 세우기 써야 합니다. 그래서 식을 세워요. 그래, fx를 x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몫은 무조건 뭐라고 적는다? qx. 고등수학에서 몫은 qx라고 적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적어야 되는데 몇 차식으로 나누고 있어요? 3차식.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항상 몇 차 이하다? 2차 이하다. 2차 이하.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시작!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그래서 내게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는 얘기는 바로 이 부분을 구하라는 건데, 와, 미지수가 몇 개 나와 있어요? 3개. 미지수가 3개면 정상적으로는 모르는 qx 앞에 가로가 땅, 땅, 땅 3개가 나와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아씨,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네. 얘 때문에 가로가 2개가 돼서 얘를 풀 수가
없네. 이 생각을 해야겠지? 자, 그런데 뭐랬어? 항상 문제를 일으킨 놈이 해결책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이제 요 녀석과 관련된 녀석을 문제에서 찾아봤더니, 자, 요 녀석으로 나눈 나머지는 3x 플러스 1이다 라는 수학적 표현이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번엔 어떻게 한다? 이 식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나눌 거야. 그런데 세로 식을 적는 게 아니라 어차피 위에 식을 적어놨기 때문에 윗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적을 거예요. 즉 얘로 나누면 우리 뭐라고 쓰면 돼? 이 앞뒤에 있는 거 그대로 뺏겨서 뒤에 붙여넣고, 맞아요. 그리고 요 나머지를 2차인데 나머지가 2차로 나왔을 때 2차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얘를 얘로 한 번 더 나눠야겠다. 너무 나머지가 큰 거야. 왜? 2차로 나눈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돼야 되는데 2차니까 곤란하잖아. 자, 얘로 나누면 몫은 몇이다? A다예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나눴더니 몫이 A가 나오고 나머지는 문제에 3x 플러스 1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나머지 구할에서 내가 이 빨간 부분 구했어야 했는데 이 빨간 부분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문제를 일으킨 녀석을 가지고 식을 세우자 미지수 3개가 미지수 하나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미지수 A는 무엇을 가지고 풀 수 있겠어? 얘 가지고 풀 수 있는 거죠? 자,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8이다 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저 식을 이용해서 fn 마이너스 1 대입하면 8인데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 돼서 쫙 사라지고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3이니까 몇 A? 5A. 그리고 x자리에 다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요거 계산하면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2 나오게 되겠지. 요 값이 8이 돼요. 그러므로 A 값 구할 수 있겠네. A의 값은 몇 나오겠습니까? 2. 이렇게 나왔어. 오, A 2 나왔구나. 그래서 나는 바로 요 빨간색 나머지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 a자리에 2가 있으니까 2 곱해주시고 플러스 3x 플러스 1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즉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 플러스 3x 플러스 1이니까 결국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7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두 번 푸니까 구조가 조금 더 잡히시니까 네, 요거 나중에 한 문제 더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15페이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는 뭐예요? 네? 14페이지. 아, 14페이지 선생님 안 해줬니? 미안해. 14페이지 줄게. 14페이지가 있었네요. 예, 14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줄 알았어요. 자, 14페이지 들어가도록 하자. 네, 요거네요. 자, 예.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도 안 가르치고 다른 학원 선생님도 안 가르치는 어떤 개념을 하나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이 열나편해. 즉 학교 선생님도 안 가르치고 다른 학원 선생님도 안 가르치니까 분명 탄탄하고 좋은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서술형 평가를 쓰실 수는 없어요. 왜? 다른 선생님들은 너희들의 풀이를 이해할 수 없을 거니까. 하지만 객관식 문제에서는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개념을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문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 문제를 풀어보셔야 합니다. 자, 453의 제곱 플러스 765를 곱하기 375의 제곱을 했어요. 얘를 사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립니다. 푸세요.
예, 답 못 나왔어요. 네. 혹시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죠? 453 두 번 곱하고 거기에 765도 하고 다시 375에 제곱해서 이거 두 개 곱하고 또 나누기 4하고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래서 풀 수도 있어. 몇 분 들여가지고. 그런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무식하게 풀라고 얘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야. 그럼 선생님 얘 왜 풀어보라고 시켰는데? 왜 무식하게 한번 풀어봐야지 지금부터 선생님이 가르쳐야 하는 개념이 얼마나 빠르고 강력하고 유용한지 알 수 있을 테니까.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가르칠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맨 위에 적어 놓으세요. 개념의 제목이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이에요. 맨 위에 적어 놓으세요.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 만에 양이요, 양. 나머지만으로 계산한다라는 뜻이요. 미안해요. 선생님 발음이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이라는 제목이에요. 네. 됐을까요? 예,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 그래, 이상하게 들렸을 수 있겠다.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 됐으니까 예, 나머지만 가지고 계산한다예요. 자, 그러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요. 여기에 보면 A의 세제곱 플러스 B 곱하기 C의 제곱 그리고 가로 닫고 곱하기 D라는 식을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는 식이 있어요. 그럼 이 식을 이렇게 구하는 거야. 선생님 줄임말을 쓸 거야. 일일이 다 쓸 수 없어서 잘 들어보세요. 얘는 어떻게 푸냐면 A를 5로 나눈 나머지만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A를 5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해서 얘를 세제곱합니다. 그리고 더하기. 요번에는요 B가 있죠. 그래서 B를 역시 5로 나눈 나머지만 계산해서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요 뒤에 곱하기 있죠. 그리고 C를 5로 나눈 나머지만 적어서 요 녀석은 제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중괄호 쳐주고 곱하기. 이제 또 뭐 합니까? D를 5로 나눈 나머지만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맨 마지막에 뭔 짓을 한 번 더 하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산해 놓은 요거 전체를 5로 나눈 나머지 요 빨간색 작업을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해주시면 답을 구할 수 있다예요. 나머지만 가지고 나머지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뭐다?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뭐뭐를 5로 나눈 나머지 바로 이 개념을 한 번 더 붙여준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이 빨간색 부분을 잊지 말자라는 것이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선 적어 놓으셨으니까 됐나요? 예. 그러면 우리요 지금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개념으로 아까 너희들에게 30초 동안 풀어보세요 라고 했던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4로 나눈 나머지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4로 나눈 나머지 4의 배수 이런 말 나왔을 때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지. 4의 배수를 판정하는 방법 아셔야 돼요. 4의 배수는 어떤 식으로 판정할 수 있지? 어디를 봐야지 얘가 4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제일 끝에 두 번째 자리. 그렇지. 맨 마지막 두 자리를 보셔야 돼요. 맨 마지막 두 자리수가 4의 배수 혹은 0, 0 이렇게 끝나면 얘는 4의 배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푼다. 자, 353을 선생님 이제 뭔 짓 하겠어? 353을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데 앞에 볼 필요 없이 맨 뒤에 두 자리만 보는 거예요. 53. 53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야? 52까지가
그치 1이지 52가 4의 배수니까. 그러면 이거 4로 나눈 나머지 1이야. 그냥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리고 제곱하라니까 제곱해줘요. 다시 요번에는 765를 볼 건데 7자 볼 필요 없고 65 맨 뒤에 두 자리만 보면 돼. 자 65를 4로 나누면 나머지는 우선 60이 4의 배수니까 5에서 4니까 1. 그래서 나머지 1이네. 이렇게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로 쳐주라는 거지. 다시 이제 갑니다. 375가 있으니까 나는 75만 볼 거야. 75를 4로 나누면 나머지 몇일까? 3이죠. 그치? 72까지가 4의 배수지. 예, 우선 40 빼면 32. 오케이. 그래서 3이 나왔는데 얘를 제곱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지. 맨 마지막에 뭐를 한 번 더 붙이셔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를 4로 나눈 나머지라는 말을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도록 하자. 얘는 몇이야? 2지. 2, 9, 10, 8. 2, 9, 18. 18을 4로 나눈 나머지 몇입니까? 2.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엄청 쉽지. 그죠? 453을 언제 제곱하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구해도 답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이다요. 그러니까 이 풀이를 어떻게 서술형 평가에 쓰면 선생님들이 이게 뭐니? 이렇게 질문을 하실 거예요. 몰라요, 다른 선생님들은. 근데 여러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이 어떤 문제 유형에서 사용이 되는지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다시 맨 위에 개념의 제목으로 가면 용도라고 나와 있지. 맞아? 개념 제목 밑에 용도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방금 배운 이 개념은 언제 사용하냐? 문제에서 나머지를 주고 용도 맨 위에 개념 제목에 용도 보이지? 제목 밑에 예, 문제에서 나머지를 주고 나머지를 구하라고 요구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문제에서 나머지를 주고 나머지를 구하라고 요구할 때 문제에서 나머지를 주고 나머지를 구하라고 요구할 때 문제에서 나머지를 주고 나머지를 구하라고 요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정석책에 나와 있는 문제가 하나 실려 있어요. 선생님이 정석 답안도 다 실어놨다. 자, 보자. 양의 정수 A와 B가 있다. A를 5로 나누면 2가 남고 A제곱 플러스 B를 5로 나누면 3이 남을 때 B를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요. 자, 한번 볼까? A를 5로 나누면 2가 남고 나머지가 1에. 그치? 자, A제곱 플러스 B를 5로 나누면 3이 남고 나머지가 3이래.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뭘 구하래? 나머지를 구하래요. 문제에서 나머지를 주고 나머지를 구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정석책은 이래요. 그냥 얘는 읽어보면 빤해서 쉽게 나와. 자, 5로 나눈 나머지가 2니까 A를 5n 플러스 2로 놓고 A제곱 플러스 B는 5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니까 얘는 5n 플러스 3이라고 놓고 자, 이제 B는 5n 플러스 3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니까 요 A 자리에 바로 요 녀석을 대입해서 집어넣어서 식을 2-만큼 쓰고 전개하고 얘를 5로 나눈 나머지를 물으니까 이 주어진 식을 5로 묶어봤더니 나머지가 4가 나오더라. 아, 그래서 답이 4라고 정석책에 이렇게 풀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은요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는 제대로 배워두면 엄청나게 답을 빨리 낼 수 있는 풀입니다 라고 했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A라는 애, A의 제곱 플러스 B라는 애, B라는 애가 나와요. 셋 중에 제일 등치가 큰 애가 누가 되겠습니까? A제곱 플러스 B지. 왜? 이 안에는 A도 들어있고 B도 다 들어있잖아.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선생님이 문제를 풀 겁니다. 자, A제곱 플러스 B를요 5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다 라고 했으므로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울 거다. 우선 A를 5로 나누면 나머지 몇이에요? 2. 그래서 2의 제곱처. 자, 이제 B를 5로 나누면 나머지 몇이에요?
몰라. 그거 내가 구해야 돼. 그치? 그런데 5로 나눈 나머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총 몇 개다? 5개다. 어떤 숫자죠? 0, 1, 2, 3, 4라는 수예요. 그래서 나는 B가 어떤